반갑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이 2시가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일찍 마무리하고 여러분 좀 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마음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예전에는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그냥 할 거 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 사회적인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내 그 몸은 딴 데로 가는, 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성경 배우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됐지, 그 마음에 대한 뭐 얘기하는 것을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마치 어떤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체와도 같아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때로는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소외되고, 또 이렇게 보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보듬어지지 않은, 돌아봐지지 않은 내 마음의 그러한 한 부분이 또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마음이 나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내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인으로 좀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피로사회라는 한경철 작가도 그렇고요, 피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복잡해, 분주해, 이것저것 막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도 학교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뭐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명상, 이런 것들을 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좀 돌아보고, 내 마음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알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잘 보듬지 않으면 마음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내게 말을 걸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은가, 나의 관계는 이대로 괜찮은가. 일단은 그 가족 관계,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꼭 가족 관계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또 일반 직장이라든지 일반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그러한 동네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아마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주무시기 전에 빨리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내게 말을 걸다. 제 아내가 이제 그 다닌 학교에 존 고트만이라는 그러한 이제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족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본래 수학자여서 굉장히 통계적으로 이제 가족 상담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때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분이 부부들을 모아놓고 실험실에다가 모아놓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생활하게 하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를 실제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패턴을 찾아내면서 어떤 부분은 대화하는 것을 3분만 봐도 3분만 대화하는 것 또는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가족이, 이 부부가 어떻게 될지를 대충은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그러한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것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3분간 말다툼하는 방식만 봐도 헤어질 수 있는 부부 예측할 수 있다. 그냥 사진들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서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부부도 또 서로 전혀 다른 가족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마음이 서로 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갈등하는,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 헤어지는 부부 예측할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 부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신호가 서로 부정적인 감정, 어떠한 짜증일 수도 있고요, 뭐 우울함일 수 있고, 뭐 질투, 자존심,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대화가 진행될 때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 3분 동안 대화할 때 이러한 감정들을 계속 자극하는 대화를 3분 이상 지속한다면 일단 빨간 신호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3분 이상 계속 말다툼하거나 싸울 경우에는 중단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속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검되고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화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문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난하고 불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만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 거룩한 가정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은 서로 알리고 소통하면, 그래서 고치면 됩니다. 근데 비난은 고치려고 하기 전에 그냥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상대방을 질책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비난은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은 이제 둘이 맞벌이하는 부부의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런 부부들이 많은데, 당신이 설거지 하기로 한 날인데 어째 그리 무책임해요?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불만일까요? 비난일까요? 비난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가 비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저녁은 당신이 설거지 하기로 했는데 설거지가 안 되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야기 치료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 외제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내 부모님, 내 자녀는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서로 안 맞는 이제 그러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점검하고 서로 그것을 소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불만을 있으면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난할 때, 깎아내릴 때, 3분간 그런 것이 지속된다면 이제 빨간 신호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비난이 첫 번째 중요한 신호라면, 비난을 넘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이 모욕감입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해 웬일인가 했다, 정말 웃겨,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건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늘 같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밤새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랑 얘기할 때 보면 다 좋은데 기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꼭 며느리 얘기하십니다. 나는 걔는 왜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비난을 넘어서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임아웃, 스탑 이제 해야 할, 이게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서 잘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옆집 철수 아빠를 봐, 이런 식의 비교하는 말이 많은 경우에 남자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비교할 때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모욕감을 의식하든 못하든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정 반응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나도 많은 경우에 압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왜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 못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굉장히 저는 힘이 들죠. 또 여성은 많은 경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도 여성은 일반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정에 민감한 그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끔 머리를 하고 와서 그냥 제 눈치를 보는데 제가 많이 훈련이 됐는데도 여전히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낌새가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슬슬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더더욱 그냥 불안 감정이 올라옵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런 식의 사랑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많은 교회 머리 했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발견을 못해요. 제가 막 배우긴 합니다. 당신 헤어 때문에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아재 개그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그때 되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 한마디 하고 이제 혼나고 그냥 그날 밤을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는 걸 넘어서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면 이제 좋지 않죠.
이제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나를 깎아내리거나 모욕감을 들게 하거나 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변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고트만이 이제 실험실에서 봤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도 패턴이 이렇게 갈등을 지속하고 나중에 정말 안 좋게 되는 부부들을 보면은 이 자기 변명, 방어가 계속 늘어지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자꾸 내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변명이 되고 내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좀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변호, 자기 방어, 다른 말로 말하면 변명이나 핑계를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막내가 저를 이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한번 일침을 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은 매년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책을 쓰든지 논문을 써가지고 항상 점수를 계산하고 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몇 과목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다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글 쓰는 것이 중요한데 저녁에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제 있지 않고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오늘은 좀 내가 그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연구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막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집에 안 와?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것만 마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엄마가 맛있는 저녁 준비했어, 가족이라면 저녁은 같이 식사해야지 하면서 저에게, 근데 그 막내가 그 당시에 3살 4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 막내가 그걸 뭘 알고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제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엄마가 시킨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이 시간 되도록 안 오느냐, 당신 상담 교수 맞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아마 나는 노냐라고 얘기하고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막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는 특별한 수업이나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집에 최선을 다해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잠시 후에 좀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다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제 막내 아이가 그렇게 저를 깨우쳐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저는 이제 5월달 되면 가을도 그렇긴 합니다만 5월달 되면 좀 여기저기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 다른 사람들 가정 살리려고 하다가 당신 가정 무너진다 하고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살 때 제일 바빠서 제일 집에 없는 때가 이제 5월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가정에 달 때 이제 밖에 이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집에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나 자신은 노력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자꾸 방어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서로 마음이 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변호, 핑계, 변명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나중에 뒤끝이 좋지 않더라. 4번째, 그래서 이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걸 넘어서 그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기도 지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통 도피 행동이다, 플라이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FF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회피하거나, 이러한 부부간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
3분 이상 지속되면 많은 경우에 뒤끝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감 같은 거를 준다든지, 또 그래서 계속 핑계라든지 변명이 길어진다든지, 뭡니까? 내가 이제 상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래 관도 그래 당신 잘났어 이런 얘기할 때 그때는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노란불 경고등이 깜빡깜빡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부정적인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 위험 신호가 있다면 그 두 번째 네 가지 요소가 지속될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홍수라고 표현을 해서 좀 물에 빠진 그러한 버스를 사진 하나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가 오가기 시작해서 비난, 모욕, 변명, 도피, 회피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지속될 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직장이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또 말로는 안 그러더라도 계속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부부 관계에서 이것이 지속되면 고트만에 의하면 네 번째 단계,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넘어가면 언제부턴가 신체적인 어떠한 충돌이라든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짓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다툼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언제부턴가 상대방을 밀거나 밀치거나 삿대질하거나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물론 개인마다 가정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말로만 비난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밀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는 정말 스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그것을 돌이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내가 성장한 가족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다투시거나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서로를 불편하게 하거나 충돌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자랄 때,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많은 경우에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뇌의 기제가 참 희한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중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경향이 조금 더 그러한 것을 못 보고 자란, 안 보고 자란 분들보다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셨다면 더 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주의하시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혹시라도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서로 변화를 향해서 대화하고 서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분한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신호, 신체와 어떠한 몸짓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누구나 또 신체적인 어떠한 충돌이나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이 발생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노력합니다.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때 좀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째 신호까지도, 신체적인 갈등까지도 어느 부부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거의 저희는 신체적으로 갈등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너무너무 결혼 초에 결혼 초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도 한번 추석 때 저희 친가 쪽에,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시댁에 가는 문제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한번 화가 나서 한번 이렇게 벽을 이렇게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 아내도 많이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도 화가 나서 벽을 이렇게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랬을 때 회복을 시도하지만 바뀌지 않고 계속 그것이 지속한다면 더 큰 문제로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회복을 시도하지만 우리끼리 해서 회복이 안 된다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단계는요, 이런 회복을 시도했지만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트만이 보니까 점점점 이제 신체적인 것도 이제 행동도 하지 않고 늘 우리는 안 돼라는 자포적인 그러한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기억들도 늘 부정적인 거,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늘 그런 것들이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긍정적인 어떤 기억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예 싸우지 않으니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싸우지도 않는 가정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부딪힐 힘도 없다면 굉장히 어떠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점점점 있다라고 한다면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산 침례교로 와 봐라, 초청하셔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또 긍정적인, 이번에 아버지 학교도 이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또 어머니 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관여하는 센터에서 적극적인 부모 교육 이런 것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 어린 아이들 또는 청소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하셔서 내가 먼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또 교회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위에 6가지 그러한 단계의 여러 신호들이 지속된다면, 정서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말 그대로 정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회복을 향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단계가 오더라 하는 것이 이제 존 고트만이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낸 단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정마다 꼭 7단계가 순차적으로 꼭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건너뛸 수도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가정이나 내 이웃의 가정에서 보여진다면 누군가 때로는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나 자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또 꼭 모든 문제가 안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 좀 작아서 어떻게, 예. 건강한 가정의 부부들 또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1980년대가 미국으로 보면은 가장 가족 파괴 현상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또 1976년인가에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No Fault라는 이혼법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이유가 없이 난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어떠한 책임 뭐 상관없이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고 말만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안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80년대에 이혼과 가정 해체 현상이 급격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90년대 들어서는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결혼을 중요시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언약 결혼이라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뭐랄까, 사람 모든 부부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랄까, 법으로 정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교회에서도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하면서 그때 언약,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끼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제닝스라는, 레스 네임이 성이 제닝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우리는 계약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언약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뽑아내는 연구를 많이 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패밀리 리서치를 하는 그러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전 세계 27개국의 18,000 가정을 이상을 조사해서 행복한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그것을 제가 10가지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하듯이 저는 매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듣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적으셔서 우리 가족은 어떤지 한번 점검하시고 매년 건강검진 하듯이 이 10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국적인 것을 가미해서 좀 보완을 해서 10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영역에서 건강한 가정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가정을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건강한 가정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뭐 논문도 쓰고 그래서 학교에서 점수도 많이 얻어서 승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학위를 공부하면서도 머리는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 막내 딸이, 아빠,
같이 밥 먹어야지라고 했던 것에서 제가 한 대 맞고 헌신을 다짐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일터에서도 일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으니까 정말 바쁘게 사니까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회사에서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방에 대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을 충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거하고 내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헌신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알고 헌신하는, 그래서 관계를 늘 건강하게 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와 배우자의 상황에서 현재 가정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0점부터 10점까지 척도를 이렇게 본다면 0점은 최악이고 10점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봤을 때 나는 몇 점 정도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주관적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집에 가셔서 내 배우자든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각자 몇 점을 이렇게 매겼는지 또는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우리 가족 사랑하지? 헌신하지? 근데 0점은 최악이고 10점은 최고야. 당신은 현재 몇 점 정도 헌신하고 있어? 라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단 주의사항은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9점이라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뭐 3점이라고 한다면 당신 이거밖에 헌신 안 해? 뭐 그러니까 야,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 3점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현재 3점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7점이라고 얘기했어, 9점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잘하시면 저에게 1시간 15만 원, 20만 원 내고 상담하시는 거 그만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현재 우리 가족이 헌신에 있어서 몇 점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 배우자는 가정에 대해서 헌신이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싸우지는 마시고요. 싸움이 지속될 것 같으면 고투만이 얘기한 거 생각하셔서 비난하거나 뭐 모욕하거나 웬일인가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안 하신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건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주원 목사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 막 째려보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서로 보완하도록 컴플레인네스, 우리가 저마다 한 개개인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살도록 안내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지긴 했지만 참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좀 이제 한가한 어떤 공휴일이 되거나 뭐 주말이 되면 제일 좋은, 또는 휴가철에 제일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시원한 커피 한잔 하면서 책 보는 거,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 보는 거 저는 제일 좋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도 저는 그러한 휴가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일 싫은 것이 방에 틀어박혀서 책 보는 남편 보는 게 제일 싫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나가야지, 집구석에 처박히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 아내하고 저는 결혼 전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너무 잘 맞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달라서 나를 보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나마 밖에 좀 돌아다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틈날 때마다 어떤 시간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손잡고 이제 걸어다니는, 요즘에 정말 여기도 보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고인돌 공원이 참 좋은 데가 있다고 하고, 아까 점심 때 보니까 뭐 밖에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살던 미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참 좋은 데에 사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데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온전한 관계, 자꾸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딴 얘기를 하면 정말 짜증나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파트너입니다. 부부는 동반자이지 프로퍼티, 소유물이 아니죠. 예, 많은 경우 예전에는 뭐 시집 가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지? 출가외인이라고 하고, 뭐 시집 가면 그 집 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딸만 셋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런 게 싫어요. 예, 다 서로 건강하게. 예,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내가, 여성이 출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와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서적인 하나가 됨이죠.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서로 보완적인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라셨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모로서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서로 나는 당신이 있어서 더 행복해지고, 당신은 나 때문에 더 잘되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보완적인 관계로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척도로 돌아가서 0점을 우리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최악이고, 10점을 완벽한 건 없지만 하여튼 성숙한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몇 점인지, 서로 이 사람 나는 너무너무 달라서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잘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하시기가 조금 쑥스러우시면, 대전에 오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들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저는 이제 비싼 상담사이지만 여러분은 오다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은.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아멘. 진짜 오시면 제가 정성껏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계적인 영역이라면 정서 내지는 감정의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예일 대학교의 이제 심리학 교수가 이제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친밀감과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생각해보면 저는 헌신의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할 때도 주여라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헌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
제 안에는 좀 친밀감과 열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어디 갈 때도 늘 긴 팔, 긴 바지 뭐 좀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입고 다녔는데, 저희가 좀 만나면서 제 아내가 옷을 사주는데 반바지 또 막 빨간색 뭐 이런 반팔 뭐 이런 거 뭐 입으라고 뭐 커플티 입자고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처음에는 저희가 잘 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뭐 이렇게 먹다가 나한테 먹으라고 막 주워주고, 이게 전도사가 이게 길거리 가면서, 그때만 해도 그 당시가 1988년, 8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몇 년이죠?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보수적이고 해서 굉장히 그러한 것이 제가 좀 서툴렀습니다. 근데 살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더 친밀감이 뭔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좀 보완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진흙탕에 박혀 있는 돌을 좀 많이 좀 다듬어서 이제 조금 쓸만하게 키워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지금도 잘 못하긴 하는데 때로는 아내한테 좀 못하는 애교를 좀 부려보려고도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제 노력이 가상해서 때로는 아내가 좋아도 하는 것도 같고, 어쨌거나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가족이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척도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친구처럼 친밀하게 장난도 치고 놀 수 있는, 집에서 무슨 게임 같은 거, 뭐 사이버 뭐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게임 말고 같이 이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정은 몇 점인가? 나는, 내 가족은 현재 0점에서 10점 사이에 몇 점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나면 좀 더 보완해야 할, 또 추가해야 할 친밀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족이 함께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동반자적인 컴패니언십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가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동반자적인, 그래서 서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어떠한 분도 자기 가족과 함께 가장 자기가 그때 평안하고 정말 안정되고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아무리 집이 작고 또 초가집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가고 싶은 곳, 집 생각하면은 언제라도 그리운 곳, 가서 쉬고 싶은 곳,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제 저는 이 오산에 와서 정말 좋은 곳에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저희 집과 비교할 수 없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집이어야 됩니다. 집이 그리워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동반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점에서 10점까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부부간에 자녀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동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좋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도 홈 빌더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10가지를 정리해서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홈 빌더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행동의 영역으로서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가정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몇 가지 정리했을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더라.
많더라. 그러니까 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퀄리티 타임,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의 실제적인 증거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시간 나면 하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도 많이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그것이 샌드위치든 밥이든 무엇이든, 또 저녁에 맛있는 찌개를 끓여주고 또 밥을 해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훈련을 하려고 이제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가 헌신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또 돈을 버는 거,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 수고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아무래도 참 저도 잘 많은 시간 함께 보내지는 못했는데 뭐를 사든가 할 때는 제 아내가 아이들의 옷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늘 엄마가 사줬다라고 얘기하지 아빠가 사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거는 아빠도 함께 한 거야, 아빠도 열심히 일해서 또 이런 거 사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제 아내에게도 이건 아빠도 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서로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0점은 아예 안 하고 있다, 10점은 충분히 넘치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쑥스럽게 그거 꼭 말해야 되냐, 다 알아서 느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못 느껴, 당신이 표현 안 하면 난 몰라.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제 아내가 선물한 것이 이제 하나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낄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내가 아무리 사랑을 느껴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나의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크게는 사고의 영역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도 이제 뒤에가 스트레스 위기 때의 생각과 대처 방식, 스트레스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걸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 소개를 제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대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람도, 부부라도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일수록 긍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표현할 때 정말로 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독서당이라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보니까 이제 카페가 참 맛있고 정말 아주 전문 카페더라고요. 1층에 있는 카페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카페인데, 거기 보면 책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독서 카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읽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독서 상담이라는 표현도 써서 책에서 내가 배운 것을, 도전받은 것을 한 달 동안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이제 독서 모임을 갖는데, 이름이 독서당입니다. 책 읽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당의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독하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독하게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독하게 책을 읽으시면 누구나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책을 많이 안 읽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침례교회는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참 좋을 텐데, 어쨌거나 이 82년생 김지영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을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이 김지영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꼭꼭 김지영의 소설 속에 있는 김지영의 어려움은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그걸 털어놓지 않고 그냥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주변에 남편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몇 권을 앞으로 읽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그거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러한 언약 결혼에 관한 그런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건강한 가정은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힘들 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 낭망적인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든다면 고트만처럼 이거 좀 타임아웃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와 8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위기 때 내가 건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 면에서 우리는 현재 갈등이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지내시는지, 아니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라도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가시는지 점검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대화를 또 많이 하시고 상담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렇잖아도 바쁜데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염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서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5번째, 영성적인 영역입니다. 9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세계적으로 가정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영성적인, 내가 의지할 신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안 그런 가정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낫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행복한 가정일수록 주일날 식구들이 같이 손잡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더라,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함께 서로 기도하는 가정인지, 얼마나 같이 성경 보고 대화하는 가정인지 0점에서 10점까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들은 부부로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역을 한 그러한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마다 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내 이웃에게 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미셔너리 콜. 예,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처받은 가정들이 참 많은데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애하며 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부터 이 10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가장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여보 고마워, 당신 수고했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 같은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친밀한 어떠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저녁에 시간을 내서 같이 산책하면서 또 분위기 좋은 어떠한 카페에 가서 옛날 생각, 기분을 한번 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10가지 중에서 무엇이든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지 말고요,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실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워룸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제 같이 보지는 못하겠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3분짜리 4분짜리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은 그러한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룸을 찾아보시면 정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직장에서 이 관계는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직장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내용은 보면은 이 기도하시는 이 할머니가 이제 집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워룸을 만들었습니다. 이 워룸은 미국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총지휘하는 그러한 핵심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미국의 핵심 어떤 전략가들이 모여서 전쟁 상황을 지휘하는 곳을 워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워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아픔이나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다 내려놓고 이 워룸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제 집이 너무 커서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여자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팔아주기 위해서 집을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고 다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운데 이 부동산업을 하는 이 여성에게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시들시들해지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제부턴가 남편의 모습에서 뭔가 좀 이상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실제로 남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내로서는 정말 좀 불안해지는, 또 불편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워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생각 끝에 자기 집안에 어떤 자기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았던 그러한 집에 가장 깊숙한 곳을 다 정리하고 거기를 워룸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 남편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을 참 감동 있게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곳을 꼭 한번 보시고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또 극복하시고, 또 제가 제시한 10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적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다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저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 가능할까요? 반주가? 반주자가 없나요? 오케이. 없으시면 반주가 가능할까요? 아침에 불렀던 거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